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9장에 MySQL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DB의 쿼리문을 좀 배웠어요. 그죠? 이제는 이제 그 정도까지 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물론 DB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DB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습니다. 뭐 조인이라든지 인덱스라든지 뭐 또 SQL 프로그래밍도 있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 트리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 둔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저는 제 강의가 JSP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10장 이제 MySQL을 깔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JDBC라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인가요? 뭐 커넥티비티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JDBC만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풀네임을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JDBC를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르 파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 폴더에 넣어줘야 이제 DB하고 연동하는 우리가 왜 어떠한 프로그램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그래픽 카드를 샀단 말이죠. 그래픽 카드를 샀으면 이 그래픽 카드를 꼽아서 슬롯에다가 그죠? 꽂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뭔가 이거에 맞는 드라이버를 까셔야 되죠. 그죠? 그런 거 매 한 가지로 이 MySQL이라는 DB를 우리가 JSP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JDBC를 이거는 뭐 다 제공을 해줍니다. 오라클에서도 ODBC라고 제공을 해주고요. 자바에서도 JDBC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다가 우리가 라이브러리 파일 그 폴더에 넣고 그리고 빌드 패스에 우리가 좀 추가를 해주면 충분히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MySQL에 접속을 해서 막 이제 SQL 구문으로 SQL 구문 그런 걸 우리가 JSP에서 작성을 하든지 해서 이제 막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저장도 하고 삭제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등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JDBC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그에 관련된 DB 연동 객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커넥션 객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리절트 셋도 있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있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그 객체도 있고요. 뭐 등등이 많은데요. 그런 객체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쿼리들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울러 이제 DB 연동까지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지지난장부터 했던 웹쇼핑몰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장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상품도 추가하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JDBC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바 프로그램에서 SQL문을 실행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자바 API입니다. 그래서 JDBC의 특징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듯이 뭐 오라클도 있고 마리아DB도 있고 그리고 DB2도 있고 뭐 티베로도도 있고 뭐 등등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튼 다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JSP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이 이 JDBC라는 자르 파일, 압축 파일입니다. 요 놈을 요 있죠, 그죠? MySQL 커넥터 대시 요렇게 자르 파일로 되어 있는 얘를 우리가 오라클 홈페이지에서 그때 다운 받았다 맞죠? 지난 장에서 다운 받았어요, 그죠? 같이 다운 받아 가지고 제가 그거 MySQL
JSP 작업인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넣어 달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 두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는 My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MySQL용 JDBC를 오라클 홈페이지에서 다운은 이미 받았고요. 이클립스에 해당 클래스 파일을 복사를 해주면 되죠. 타DB도 역시 전부 다 이러한 드라이버는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예, 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DB가 바뀌어도 해당 DB의 JDBC만 우리가 그쪽에 내려서 요것만 이제 문을 열어주는 요놈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MySQL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울러 뭐 참고하실 사항은 여기에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네요. 그래서 자바 전용이고요. ODBC는요,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JDBC 자바 전용 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JSP에도 이렇게 해도 되면 웹 프로그래밍 되고요. 자바에서 단독 자바에서도 JDBC를 연동을 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웹이 아니라 그냥 뭐 카카오톡이나 뭐 메신저처럼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그것도 역시 DB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JDBC를 거기다가 연동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아무튼 JDBC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문이에요, 문. 인터페이스, 아니, 그냥 문이에요, 문. MySQL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JDBC를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렇게 라이브러리에 추가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DB를 연동할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JDBC 이걸 왜 제가 두 번이나 이렇게 했을까요? 요거를 잠깐 제가 줄일게요. 요렇게 죄송합니다. JDBC를 그죠? 요렇게 해야 되죠. 자, JDBC를 사용한 뭡니까? JSP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의 순서입니다. 일단 먼저 java.sql 관련된 모든 아스타리크는 모든 패키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패키지를 일단 임포트를 하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면 자동 임포트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뭐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놓칠까 싶어서 이렇게 아스타리크를 하게 되면 모든 객체를 사용할 때 DB 관련 객체를 사용할 때 따로 우리가 임포트 때문에 예외가 터지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우리가, 클래스 아시잖아요. 그죠? 클래스의 포네임이라는 그 메서드, 정적 메서드가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로딩을 합니다. 로딩을 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커넥션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문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있고요. 또 prepare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있고,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있어요. 각각 요것들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딱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순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쓰기는 쓰는데 굉장히 불편한 인터페이스인데, 세 개 다 인터페이스인데요.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제도 한번 해볼 거고요. 뭐 때문에 불편한지 알겠죠? 그리고 prepared statement는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는 비동기 작업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쿼리문을 실행하기 위한 객체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쿼리를 실행을 하는 쿼리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쿼리를 이 prepared statement나 이런 객체들로 날립니다. execute query 혹은 execute update 이런 걸로 우리가 날리게 되면 쿼리를 날리면 얘가 result set이라는 것과 int 이건 삽입할 때 되는 거고요. result set이라는 이 결과
집합 결과.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이거 뭡니까?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셀렉트해서 끌고 오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 리절트 셋이 담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사용된 객체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소스죠. 리소스. 시스템 자원이다. 그죠? 예. 맞잖아요. 커넥션도 우리가 자원이고 전부 다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클로즈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순서를 보면 일단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커넥션으로 SQL문을 이제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이제 실행한 결과를 이제 리절트문으로 받겠죠. 리절트 셋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 그래야 자바와 DB를 연동함에 혼돈이 없다 라고 제가 적어 놨네요. 자, 요렇게 JDBC를 이제 연동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자, 먼저 JDBC를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는 게 바로 요 코드입니다. 자, class.forName 요거는 이제 스트링하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적어주면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의 이제 forName은 뭡니까? 그죠? 이거는 인스턴스를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가 들어가면 그 클래스에 뭡니까? 뭐죠? 인스턴스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리플렉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뭐 여기에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뭐 멤버 변수나 멤버 메서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등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 객체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JDBC 드라이버가 로딩되면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요게 바로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이 클래스에 이제 이 JDBC가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자 그래서 그 이제 로딩하는 예를 보면 자 여기 스크립트 리스트로 감쌌고요. 자 class.forName은요 예외를 발생을 합니다. 어떤 예외를 발생을 하냐면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QL exception으로 그냥 다 막아버렸군요. 여튼 이게 바로 이제 com.mysql.jdbc.driver 이게 바로 뭡니까? MySQL의 드라이버의 클래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면 비로소 이제 객체가 얘가 만들어지고 동적 객체가요 만들어지고 드라이버 매니저에 얘가 이렇게 딸깍하고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로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따로 빼서 뭐 커넥션 풀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한 번만 호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프로그램 실행될 때. 그래서 JDBC 드라이버 로딩은 프로그램 수행 시 한 번만 필요하겠죠. 딱 로딩 해놓고 그 다음부터 쿼리 치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등등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로딩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로딩이 끝나면 자 커넥션 객체를 얻어야 되죠. 그래야 DB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JDBC 드라이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커넥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얘가 이제 등록이 됐잖아요. 그죠? 등록이 됐으면 이 getConnection이라는 getter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요. 이제 커넥션 객체가 이제 넘어와요. 연결 객체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로 커넥션 객체를 생성할 때 JDBC 드라이버를 검색을 얘가 자동으로 해 줍니다. 하고 등록됐으니까 이 검색된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커넥션 객체를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이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커넥션 이거는 메서드의 선언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스태틱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 메서드니까 바로 클래스 점 이렇게 get connection 하면 바로 호출되죠. 그래서 여기에 URL
유저 패스워드 아니면 properties라는 객체 요거는 맵 계열의 자바의 맵 계열 그죠? 맵 인터페이스 계열의 스트링만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객체입니다. 그걸 넣어도 되고요. 여튼 여기서 커넥션 컨은 널로 잡아놓고 forName을 했다. 먼저 드라이버 로딩을 했다. 그죠? 그리고 드라이버 매니저에 get connection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지금 뭘 주고 있어요? 그냥 쭉 해서 스트링 값을 한 대 묶어서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럼 요걸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우리가 유저네임이나 뭐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URL 이걸 이제 세 개를 상수로 그 정적 불변의 정적 상수 스태틱 파이널로 정의를 해놓고요. 이 메서드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실습할 때 그렇게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를 쓴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거를 구현한 객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요 애초에 초창기에 나왔기 때문에 정적인 쿼리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 또 단점은 하나의 쿼리를 사용을 하고 나면 더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또 쿼리문을 적어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쿼리를 끝내면 바로 또 리소스니까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즉시 해제를 해야 되고요. 클로즈 메서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얘는 무시할 수 없는 공간, 즉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페이지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멈추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테스트로 한번 써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안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쿼리문을 사용하는 데는 좋아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쿼리를 지난 시간에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서트, 뭐 업데이트 이런 걸 할 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삽입을 하잖아요. 삽입을 하게 되면 values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값들을 컬럼 값들을 막 넣죠. 그죠? 이 컬럼 값이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설정을 할 때 컬럼을 몇 개 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설계단에서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면 이걸로 인서트 하려고 그러면요. 막 이렇게 코테이션하고 더블 코테이션하고 그러니까 홀 다운표하고 쌍다운표하고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막 컬럼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괜히 다른 거에 작업을 우리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맞추다가 시간 다 볼일다 봅니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실습할 때 보여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이것보다 더욱더 진화가 된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에는 이렇게 메서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execute query 그리고 여기 쿼리 문이 들어가요. 스트링 타입으로. 그래서 날리면 얘는 select 문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러면 select 문은 여러 개를 반환할 수도 있고 맞죠? where 조건절을 주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개를 전체 다를 반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그냥 하나의 where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리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리턴을 하게 되면 result set으로 얘는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result set에 뭐 next라는 메서드도 있고 previous라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반복문을 돌리면서 출력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execute update 얘도 스트링 구문이 들어가는데 얘는 update하고 query하고 차이는 얘는 select 얘는 update이기 때문에 무조건 DML 구문 즉 insert
그리고 업데이트, 딜리트 구문에 SQL문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삽입이 되면 몇 개가 삽입이 됐는지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그죠? 수정이 되면 또 몇 건이 수정이 됐는지, 삭제가 되면 몇 개가 삭제가 됐는지 이렇게 인트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 니꼬르 뭐 제로 이래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데이터 삽입 실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클로즈 메서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반환할 때, 닫을 때 소스니까 리소스니까 우리가 리턴을 할 때 아니죠, 반환을 할 때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에서 execute query 셀렉트 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리턴 타입은 result set이고요. 메서드 선언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SQL exception 예외를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 연결 객체를 얻었다.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그죠? 얻었다. 그러면 얘는 연결 객체인 커넥션 객체로부터 create statement라고를 통해서 얘는 이렇게 이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string 타입으로 select asterisk from member where id 1 하면 우리는 id가 1인 애를 하나만 끌고 오겠죠. 그죠? 만약 1이 여러 개가 있다면 뭐 여러 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거는 쿼리문은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1이라는 게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감싸졌고 이 해당하는 값이 지금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값쳐졌죠. 셀렉트문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문제 하나, 근데 인서트문은 얼마나 많을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잡다가 볼일다 봅니다. 됐나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query 해서 이게 날리면 result set으로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걸 닫기 전에 물론 가져온 이 result set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뭡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출력을 하든지 하면 되죠. 자, 이게 바로 execute query였고요. 업데이트는 말씀드린 대로 삽입, 수정, 삭제, 그죠? 요거 세 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int 타입을 리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insert into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니다. 보면 val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values 해놓고 이게 한 개만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서트 하게 되면 한 개가 들어갔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int로 타입으로 1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업데이트 구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로 SQL문을 실행하는 걸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추상 메서드로 이런 걸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얘는 자, SQL문 실행 후 여러 개의 결과가 빛이 생기는 경우 이제 사용한다. 그게 셀렉트 문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건 10살 이상이 되는 사람을 이제 멤버 저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반환 타입이 int형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execute query, execute update 메서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왜냐하면 prepared statement가 이 statement를 상속을 받은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튼 간에 자, execute update에서 SQL문 실행 후에 테이블에 변경되는 경우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execute query하고 실행 후에 반환되는 게 result set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자, next, previous, first, last, get method 뭐 이렇게 get int, get string이 있는데요. 자, 얘는요 결과를 담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while문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출력을 하는데 자, BOF 이거는 before of file 그렇죠. before of file이죠. 그죠? BOF 해서 이제 이렇게 select해서 가져왔으면 첫 번째 로우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까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efore of file 이거는 before of
end of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개를 끌고 오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next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쿼리 다 끌고 와가지고 이걸 누르면 다시 previous, next,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 previous, 그리고 맨 처음으로 이거는 first, last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좌측과 같이 row, 즉 데이터죠. 행이죠. 그죠? 하나씩 가져올 때 C에서는 이제 파일 포인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DB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죠. 배우지는 않았는데 DB의 이제 고급 개념의 마지막 뒷부분에 가보면요. 커서라는 개념이 나와요. 커서라는 개념은 이제 데이터의 로우에 이렇게 주소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패치 하면서 얘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는 JDBC를 이제 저렇게 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실행 결과를 다 받았고 리절트 셋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출력을 다 했다면 이제 이거를 닫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JDBC 로딩하고 커넥션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finally에다가 이제 try catch 구문에서 이제 finally는 옵션인데 얘를 넣어주면 무조건 실행을 하죠. 예외가 발생을 하든가 말든가. 그죠? 그래서 실행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통 커넥션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result set 이러한 DB 연동객체들을 다 여기서 닫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데이터베이스와 리소스가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시적으로 클로즈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소스를 끝내줘야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것도 날아갈 뿐더러 다른 프로그램에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오류 발생을 많이 줄여주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하면 클로즈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예제인데요.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긴 해요. 자, 이렇게 스트링, 그리고 URL, 이렇게, 그리고 루트, ID, 패스워드, 그리고 쿼리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 포네임 하고요. 여기에 드라이브 매니저를 통해서 get connection에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씩 넣고 있죠. 그죠? 넣고 난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객체 얻어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쿼리문, 이거는 네임 순으로 멤버 테이블에서 모든 걸 이제 멤버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가지고 와라. 이름 순으로, 그죠? 오름차순으로 갖고 와라는 겁니다. 이 쿼리문은. 그러면 얘가 쿼리 실행하면 다 가져오겠죠. 가져오고 나서 우리가 while문을 리절트 셋에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while문 안에 리절트 셋에 이제 next라는 메서드 얘가 이제 BOF에서부터 EOF까지 이제 가져오는 거죠. EOF를 만나면 얘가 false를 리턴 하거든요. 그러면 while문은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러한 ID, 패스워드, name, phone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서 물론 DB에서는 이거는 빡캐릭터 타입이나 캐릭터 타입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걸 받아서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결국에는 아이디는 이렇고 뭐 이렇게 쭉 우리 4건의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어떠한 CSS나 뭐 스타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만 동상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값들을 우리가 익스프레션 태그를 익스프레션 뭐죠? 스크립트리 익스프레션 표현식을 이용해서 넣어주면 깔끔하게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중요하죠. 아래 부분은 암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암기보다는요 그냥 한번 2-3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DB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DB 문을 열어야 되니까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딩이 되면 걔가 드라이버 매니저에 등록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로부터 이제 연결 객체, 커넥션 객체를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커넥션 객체를 통해 가지고 저 쿼리문을 날려야 되니까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문을 이제 execute 쿼리나 execute 업데이트를 문을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쿼리문을 날리면 쿼리 후에 int 타입이나 혹은 result 타입, result set 객체로 넘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반복문으로 결과를 출력을 하든 아니면 삽입이 됐으면 잘 삽입이 되었다라는 걸 뭐 알리든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개 빠졌네요. 제가 말했는데 그 다음 리소스들을 다 닫아주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JDBC를 사용한 내용들을 이제 좀 함축적으로 짧은 코드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 해보면 절대 실력은 안 늘죠. 예. 자, 이 5번하고요, 6번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제가 일단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가지고 JDBC를 연동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prepared statement하고 result set에 좀 메서드들을 디테일하게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앞으로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빼고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다 드렸고요. 다음 장에 우리가 실제로 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쿼리문도 날려보고 하는 등등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